환갑을 맞아 가족들과 소박하게 기념한 어제의 기억이 아직 생생했다. 자식들이 모여 웃음꽃을 피우고 남편과 나란히 앉아 촛불을 끄던 순간까지. 하지만 그 행복은 다음 날 아침 단 한 통의 메시지로 산산조각이 났다. 잠에서 막 깨어난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거실에 놓인 남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고 아무 생각 없이 화면을 켰다. 그때 수많은 메시지 중 하나가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다. 짧고 무심한 글, 그러나 의미는 너무도 분명했다. 다른 사람과라는 단어가 눈앞에서 날카롭게 튀어나왔다. 그녀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다. 손에 든 휴대폰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고 심장이 요동쳤다. 그녀는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숨을 고르며 화면을 다시 확인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분명하게 남편의 외도를 증명하고 있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눈앞의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과 그간 무의식 속에 감춰왔던 불안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남편과 함께한 수십 년의 세월이 떠올랐다. 서로 나누었던 대화, 여행, 아이들 교육, 작은 일상의 행복들, 그 모든 순간이 순식간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환갑이라는 기념일은 이제 씁쓸한 상징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가만히 앉아 손에 든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상실감이 뒤섞였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도 모르게 마음 한쪽에서는 질문이 솟아올랐다. 나는 왜 지금까지 이 상황을 눈치채지 못했을까? 혹시 내가 놓친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잠시 전까지 행복이라 믿었던 일상이 사실은 남편의 마음 속 다른 공간을 침범하지 못한 채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다는 사실이 씁쓸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서재로 걸어가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른 아침 햇살이 집안으로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지만 마음속 어둠은 좀처럼 거치지 않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반복되었다. 너무 늦은 나이에 이런 배신을 마주하게 된 현실.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불안감이 마음을 옥죄었다. 하지만 동시에 오래전부터 무심코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격렬하게 솟구치기 시작했다. 배신의 고통은 그녀를 잠시 무력하게 만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살아온 삶과 앞으로 살아갈 삶을 냉정하게 돌아보게 만들었다. 그녀는 거실로 다시 나와 남편이 방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남편은 평소처럼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하는 남편의 모습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결심했다. 이제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침착하게 판단할 시간임을. 수십 년 함께 해온 세월 속에서 배운 것들이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 그녀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오늘 하루 나는 내 선택을 위해 움직일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묶이지 않겠다. 환갑 다음 날 맞이한 충격은 그녀에게 큰 상처였지만 동시에 삶을 다시 정의할 기회를 가져왔다. 남편의 외도는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현실이지만 이 순간부터 중요한 것은 상처받은 마음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나 자신이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리며 자신을 다독였다. 잔잔하게 끓는 물소리와 커피 향이 어렴풋하게 마음을 진정시켰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 삶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이 단순한 사실이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다. 환갑 다음 날 그녀는 배신의 현실 속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그렇게 아침 햇살 속에서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결심했다. 오늘은 충격과 배신을 받아들이는 날이지만 내일부터는 스스로 삶을 선택하는 날이 될 것이다. 이 순간의 혼란과 슬픔은 앞으로의 삶을 온전히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일 뿐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이미 느끼고 있었다. 휴대폰 속 메시지를 확인한 후 그녀의 마음은 끝없이 흔들렸다. 아침 햇살조차 따스하게 느껴지지 않았고 집안의 작은 소음마저 귀를 찌르는 듯했다. 눈앞의 현실을 인정하기조차 어려웠다. 지난 수십 년간 남편과 함께한 시간들이 한순간에 의심과 배신의 그림자로 뒤덮인 느낌이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무기력하게 손을 모으고 머릿속을 헤매는 수많은 생각들과 씨름했다. 왜 하필 지금일까? 남편과 함께한 삶의 절반을 넘어 이제 황혼기에 접어든 이 시점에 이런 충격을 받아야만 하는 것일까?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질문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나는 부족했나? 어떻게 이렇게 몰랐지? 우리의 사랑은 어디로 갔을까? 하지만 질문 끝에는 더 큰 허탈감과 분노만이 남았다. 어린 시절부터 쌓아온 인내와 참음이 이제는 오히려 자신을 더욱 무력하게 만드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주방을 오가며 무심코 찻잔을 만지작거렸다. 손끝에 전해지는 차가운 도자기 감촉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안정시키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과 맞물렸다. 동시에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은 불안과 혼란이 몸 전체로 퍼졌다.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너무도 현실적인가? 아니면 나만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곧 알았다. 이 감정은 결코 과민한 것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함께해온 사람에게서 오는 신뢰가 무너졌다는 사실이 그 어떤 폭풍보다 강렬한 감정적 충격을 가져오는 것이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지난 세월 함께 웃고 울었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남편의 손을 잡고 걷던 공원의 산책, 아이들의 성장을 함께 지켜보던 기쁨, 서로에게 기대던 작은 일상들. 이 모든 순간이 이제는 의심과 배신이라는 필터를 통해 뒤틀려 보였다. 마음 한쪽에서는 그 모든 기억이 진짜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동시에 현실은 냉혹했다. 남편의 마음 한편에 다른 누군가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느껴졌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제 나는 누구에게 기대야 할까? 친구들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고 자식들에게 말하기에도 조심스러운 상황이었다. 그녀의 나이와 상황을 고려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드러내는 것이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올 수도 있었다. 결국 그녀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이 현실이 그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스스로 삶을 결정해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 하루 종일 마음의 파도는 가라앉지 않았다.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때로는 끝없는 슬픔에 몸이 축 늘어졌다. 하지만 그 속에서 조금씩 깨달음이 찾아왔다. 배신의 아픔을 느끼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자신이 살아온 삶과 앞으로 살아갈 삶을 냉정하게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 남편의 외도는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깨닫게 하는 계기이기도 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 속에는 결연함이 어렴풋이 비쳤다. 이제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 슬픔과 분노 속에서도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 결정해야 한다.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녀는 이 순간 깊이 이해했다. 배신의 아픔을 오래 붙잡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나쳐 앞으로 나아갈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이제 내 삶의 주체가 될 것이다. 남편의 선택에 내 행복을 맡기지 않겠다. 이 다짐은 혼란 속에서도 그녀에게 작은 빛이 되었다. 하루가 지나고 밤이 찾아와도 마음속에서 생겨난 이 작은 결심이 그녀를 붙잡았다. 혼란과 갈등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그녀는 단순히 피해자가 아닌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창밖으로 내려앉는 황혼빛을 바라보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이제 나 자신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 순간의 갈등과 혼란은 아프지만 앞으로의 삶을 스스로 설계할 용기의 시작이었다. 남편의 배신은 현실이지만 그녀에게 주어진 선택권과 미래는 여전히 그녀의 손에 달려 있었다. 혼란과 갈등의 시간을 보내며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이제 남편의 외도와 배신에만 매달려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수십 년을 함께 살았지만 남편의 선택으로 인해 그녀가 잃은 것은 단순히 신뢰나 감정만이 아니었다. 바로 자신을 위해 살아갈 기회, 자신의 삶을 설계할 능력까지도 위협받고 있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자신이 어떤 길을 선택할지였다. 그녀는 조용히 마음속 질문을 던졌다.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답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수십 년간 남편과 함께 살아온 삶의 틀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자신만의 삶을 상상해 보는 순간이었다. 자식들을 돌보고 가정을 지키며 살아온 세월 속에서 그녀 자신은 언제나 뒤로 밀려났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복을 중심에 두고 생각할 수 있었다. 생각을 이어가며 그녀는 눈을 감고 상상했다. 만약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혼자서 살아간다면 어떤 삶이 될까? 매일 아침 스스로 결정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은 하지 않는 삶. 수십 년간 억눌려온 취미를 다시 시작하고 오래전부터 꿈꾸던 여행을 떠나며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는 삶. 이 상상 속에서 그녀의 마음은 처음으로 가벼워졌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엄습했다. 이 나이에 정말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주위의 시선과 현실적인 어려움이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다. 그러나 곧 깨달았다. 남들의 평가나 나이에 구애받아 결정하는 삶은 이미 끝났다는 것을. 남편의 외도가 그녀에게 준 고통은 컸지만 동시에 남의 눈치를 보는 삶이 얼마나 무의미했는지를 일깨워 주었다. 이제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과 행복이었다. 그녀는 종이에 작은 목록을 적기 시작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반드시 지키고 싶은 가치, 나를 지치게 하는 요소. 손끝으로 하나하나 써 내려가며 마음속 혼란이 조금씩 정리되는 것을 느꼈다. 이전에는 남편과 가족을 중심으로 계획했던 모든 삶이 이제는 자신을 중심으로 다시 설계되고 있었다. 질문과 답을 반복하는 동안 그녀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깨달았다. 삶의 후반부는 이제 자신의 선택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 그날 밤 그녀는 조용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 수많은 감정이 뒤엉켜 있었지만 조금씩 결심이 자리 잡았다. 나는 이제 내 삶을 주도할 것이다.
남편의 선택에 휘둘리지 않고 나를 위해 살아갈 것이다. 이 결심은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었다. 수십 년의 경험과 깨달음을 바탕으로 내린 냉정하면서도 단단한 선택이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앞으로의 선택은 두 가지다. 하나는 남편과의 관계를 지속하며 감정을 억누르는 삶, 다른 하나는 과거의 배신을 받아들이고 나 자신을 위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두 길 중 어느 쪽이 더 행복할지는 명확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주저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뿐이었다. 밤이 깊어가며 그녀는 창밖으로 내려앉는 달빛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나는 달처럼 자신의 선택 또한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음을 느꼈다. 선택은 두렵지만 스스로 내리는 선택이야말로 삶을 진정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용기의 불씨가 피어올랐다. 이제 그녀는 알았다. 배신과 아픔은 현실이지만 그 현실 속에서도 자신만의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그 선택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마음을 다잡았다. 환갑 다음 날의 충격을 딛고 삶의 주체로서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다.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단단해졌다. 배신의 충격은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서 찌르는 듯한 통증을 남기고 있었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그녀는 자신을 중심에 둔 새로운 삶을 그리기 시작했다. 고민은 끝없이 이어졌고 불안과 두려움도 엄습했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묶여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공책을 펼쳐 다시 적기 시작했다. 내가 원하는 삶, 놓지 말아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앞으로의 계획. 글씨는 떨렸지만 마음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수십 년 동안 가족과 남편을 위해 살아온 삶 속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된 첫 번째 계획이었다. 그녀는 이 사실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앞으로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는 먼저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기 위해 상담소를 찾았다. 상담사의 말은 단순했지만 깊게 와 닿았다. 지금 느끼는 감정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중요한 건 고통을 들여다보되 그 속에 갇히지 않는 겁니다. 앞으로 어디로 갈지 결정하는 건 본인이에요. 그 말은 뇌리에 오래 남았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속으로 중얼거렸다. 맞아. 앞으로의 길을 정하는 건 결국 나. 그녀는 다음으로 법률사무소를 찾아갔다. 이혼이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뛰었지만 그녀는 이제 과거의 아픔이 아닌 나의 권리와 미래를 위해 행동해야 했다. 변호사는 그녀의 상황을 조용히 듣고 현실적인 조언을 이어갔다. 재산 분할, 생활비, 향후 삶의 계획까지. 그녀는 차분하게 모든 내용을 받아들였다. 몇십 년 함께한 남편과의 관계가 이렇게 문서로 정리된다는 사실이 씁쓸했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는 묘한 해방감이 느껴졌다. 이 과정은 그녀에게 힘든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나의 삶을 선택한다는 가장 중요한 행동이었다. 예전 같았으면 남편의 눈치를 보며 모든 결정을 미루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환갑을 넘긴 지금 그녀는 더 이상 타인의 선택에 자신을 맡기며 살고 싶지 않았다. 남편의 외도는 그녀에게 상처였지만 동시에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지를 묻는 삶의 질문이기도 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남편과 마주 앉았다.
남편은 처음에는 무심하다는 듯 어색함을 감추려는 듯 행동했지만 그녀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곧 알아차렸다.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단단한 목소리였다. 흔들림 없는 말투의 남편은 당황한 듯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했다. 오랜 시간 속에서 배운 침착함이 이제는 자신을 지키는 무기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조곤조곤 사실을 말했다. 외도의 증거, 그동안 느꼈던 고통, 그리고 앞으로의 선택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남편은 변명하려 했지만 그녀는 말없이 그의 눈을 바라보며 단호함을 보였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라도 이제는 자신의 삶을 흔들 수 없다는 의지를 담아 남편은 결국 말문을 닫았다. 그녀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느낀 듯 보였다. 그녀 역시 그 순간 한 가지를 확신했다. 이제 나를 지키는 일은 오롯이 내 몫이다. 자식들, 지인들, 사회의 시선 모두 뒤로 하고 자신의 평온과 미래를 중심에 두는 선택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창문을 열고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다. 마음속에 오래도록 눌러붙어 있던 두려움과 불안이 조금씩 걷히는 것 같았다. 자신이 직접 선택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이 상처투성이의 마음에 예상하지 못한 힘을 불어넣고 있었다. 그녀는 앞으로의 삶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상했다. 마을 도서관에서 배우고 싶었던 강좌를 듣는 일, 친구들과 가벼운 여행을 떠나는 일, 홀로 서기를 위한 작은 경제 계획,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좋아했던 일들에 다시 시간을 쏟는 삶. 남편과의 관계가 어떻게 끝나든 이제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나는 이제 시작이야. 이 결심은 단순한 마음가짐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다른 사람의 기대 속에서 살아온 그녀가 마침내 자신의 행복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배신은 그녀를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삶의 후반부에서 찾아온 이 변화는 늦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적절한 때였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상처는 아프지만 그 상처를 딛고 내딛는 한 걸음이 삶을 바꾼다는 것을.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마지막 결심을 위해 더 큰 용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환갑을 넘기고 나서야 처음으로 자기 자신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보았다. 아내로도 엄마로도 며느리로도 아닌 오롯이 나라는 단어 하나로 존재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이렇게 늦게 찾아올 줄은 그녀 자신도 몰랐다. 남편의 외도라는 충격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그 충격이 그녀를 무너뜨리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았던 삶의 수레바퀴를 멈춰 세우고 그 속에서 자신을 다시 바라볼 기회를 만들어준 역설적인 계기이기도 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며칠을 보낸 뒤 그녀는 처음으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삶의 반 이상을 지나온 여자가 일기를 쓴다고 누가 관심이나 두겠냐 싶었지만 막상 펜을 들자 그동안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줄줄 흘러나왔다. 나는 참 오래 살아왔다. 그런데 그 긴 세월 동안 나는 왜 이렇게 나를 아끼지 못했을까? 왜 이렇게 나를 뒤로 밀어두고만 살았을까? 그녀는 글을 쓰며 울었다. 또 쓰며 웃었다. 그리고 매일같이 조금씩 치유되었다. 어느 날 그녀는 책장에서 오래된 노트를 꺼냈다. 아이들 어릴 때 케어하느라,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생활비를 모으느라. 단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던 취미 노트였다. 그 안에는 사진 한 장,
짧게 끄적였던 글 한 줄, 그리고 희미한 꿈이 담겨 있었다. 여행을 가고 싶다. 글을 배워보고 싶다. 언젠가 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녀는 웃었다. 그 나이에도 꿈이라는 것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기뻤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결심했다. 이제는 남편이 아닌, 가족이 아닌, 누구의 욕망도 아닌 자신의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남편과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균열이 있었다. 그냥 서로 모른 척하며 살아왔을 뿐. 외도라는 사건은 그 균열을 드러나게 만든 계기였을 뿐이었다. 그녀는 변호사 사무실에 가는 대신 심호흡을 길게 했다. 황혼 이혼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감정만으로 결정하기엔 그녀의 인생이 너무나 소중했다. 그래서 그녀는 먼저 살아볼 준비를 했다. 이혼이라는 결론을 내리기보다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그녀는 작은 여행부터 시작했다. 혼자 카페에 앉아 책을 읽었다. 새벽 산책을 나가 나무숲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바라보았다. 버스에 올라 사람들 틈에서 바람을 느꼈다.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그저 평범한 풍경들 속에서 그녀는 생의 움직임을 조금씩 되찾았다. 처음엔 어색했다. 하지만 곧 익숙해졌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지금까지 남편을 떠나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남편 때문이 아니라 혼자라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혼자라는 시간은 그녀에게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다. 오히려 새로운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딸은 평소와 다름없이 밝았지만 어머니의 첫 문장을 듣고 조용히 숨을 골랐다. 엄마, 이제는 엄마 인생을 살고 싶어. 그 말에 딸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엄마, 드디어 마음을 꺼내셨네. 엄마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엄마 편이야. 그녀는 그 한마디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누군가의 편이라는 말이 이렇게 따뜻한 말인지 환갑이 넘어서야 깨달았다. 그날 이후 그녀는 진짜로 달라지기 시작했다. 노후 준비도 다시 점검했고, 혼자 서기 위한 경제 계획도 세웠다. 취미도 만들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늘렸다.